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뉴욕 증시부터 흔들렸습니다.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느껴지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라클발 AI 쇼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그래도 또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는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주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힘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실 반도체 종목들 이제 다시 가주나 싶었는데 오늘 또 충격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다가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발 투심 아쿠아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랭킹쇼에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가 크게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래도 바이오주가 하단을 조금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이 조금 적은 상황인데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오늘도 랭킹쇼 효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0232-8200으로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이 밀리는 사이에도 종목 오히려 매수 기회로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나의 여린님께서 수지에 오늘도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여린님. 그래요. 혹시 친구분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뭐 친구를 심어놨을까 봐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은 선공격을 하시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먼저 한번 가줘야죠. 아하. 그렇죠. 언제까지 당할 수는 없으니까. 오, 여린님이 위에 네. 또 창호행 스타일 멋져요. 이렇게 그래요? 남겨주셨네요. 일찍 남겨주셨군요. 네. 제가 의심을 괜히 한 모양입니다. 자, 금숙갈님, 창호 수제이커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주피터님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화이팅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정말 기대감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네. 지수가 자꾸 흔들리니까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많이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또 고고식님이 저한테 방송 멘트 또 힌트를 주셨어요. 뭐죠? 10월은 20거래일 중에서 2일만 하락을 했는데 오. 11월은 20거래일 중에서 8일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네. 12월이 14거래일 중에서 와. 8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뜯어보면 네. 지난 2년 동안 내려간 날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12월 시장의 이 체감이 많이 또 힘들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위에 여린님이 오늘은 투차전지가 빠져서 기운도 빠지네요. 오늘 네.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영재님과 속삭임님, 별빛님께서 성공에 좀 놀라신 모양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맘님께서 네. 이고미는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줍줍 기회일까요? 라는 거. 그러니까 줍줍 기회인 것 같긴 한데 네.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자꾸 물음표가 뜨다 보니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산타랠리도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신년 랠리? 이 랠리 기대감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구간이죠. 네, 또 장금자님도 여기에 맞춰서 SPG 1차, 2차 매수 시점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로봇주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 또 CES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 매수 네. 기회로 포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월 달에는 정말 큰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CES도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도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MAD 매드캣님이시군요. 탑 티어 앵커분들 중 하나인 수지 앵커. 오, 안녕하세요. 아유, 콕 감사합니다. 집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오름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네. G2G 바이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 이야기들도 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코코 야웅님 오셨어요. 제 계좌의 정상화는 언제쯤이 될까요? 그러게요. 제 계좌도 걱정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자, 우리의 계좌는 언제쯤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정상화 얘기가 아니라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올라서 무서워요. 이런 말이 신년에 좀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제 또 올라가자 즐점이요라고 또 프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행운의 여신님도 프레님 랭킹쇼가 지수를 올려줄 거라 우리 기대해봅시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지수 잠깐만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니, 지금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약간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딱 한시 부근 들어서자마자 조금 낙폭을 예. 줄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반가운데요? 힘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아직까지는 뭐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만 낙폭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랭킹쇼 진행하는 1시간 반 동안 유의미하게 낙폭을 좀 줄여주는 움직임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관욱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오. 오늘 이거 합이 좀 안 맞는데요. 그러게요. 자, 이관우 전문가님이 오늘 처음으로 랭킹쇼 함께 하시니까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아하. 자, 이 유튜브를 잠깐 다녀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를 남겨주시는데요. 박태환님, 안녕하세요. 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요. 네. LNF,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밑에 만간지님께서 2차 전지가 어지러지하다는 어지러지. 이야기. 그래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드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급락하다 보니까 대장주가 급락하니 또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걱정들이 오늘 산더미처럼 쌓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님 연결된 것 같죠? 네, 한번 연결해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죠, PD님? 네. 자, 아하. 공허한 외침이 돌아오고 있군요. 자, 오늘 이관우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연결부터가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모양이네요. 이제 세 번째 네.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항상 한국인은 3번이죠. 네. 3세번입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욱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관우 전문가께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걱정 많은 시장에 힌트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께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나의 여린님께서요. 네. 전문가님이 신고식을 제대로 하신다고. 그래요. 저희도 신고식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 가자님, 이관욱 전문가님 랭키쇼 나오시구나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네. 이제 부산맘님은 위기 대처 능력이 좋으시네요. 네. 강제로 대처 능력이 좋아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후리지아님, 지금 네, 오셨네요. 좋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강현미님, 무섭게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안 무서운 분입니다. 정말 재밌는 분이시니까요. 따뜻한 분이니까 걱정 말고 지금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무섭게 보이지만 알고 보니 또 외강 내유이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토마토에 그런 전문가님 많으세요. 맞아요. 그 어제도 함께 했었던 우리 전문가님도 그렇고 뭐 항상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따스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2차전을 함께 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전문가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 줄 알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앵커들한테 혹시 그 전문가님 되게 무섭지 않냐 네. 했더니 아니라고.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실명을 거론하려다가 혼날 괜한 것 같아서. 오해를 삼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종목일지 볼 텐데요. 네. 그렇죠. 오늘 위기감이 느껴지는 네. 2차 전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나의 여린님의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 가격은 62,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계속 빠지는데 춤의 타이밍 진단 부탁드려요. 빠지는데 위기감을 느끼시지만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너무나 많죠. 맞아요. 2차전지뿐만이 아닙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도 5% 내리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라 전문가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내리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를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이죠. 그 하락폭이 컸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이
어제죠,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사에, 기존에 이제 그 납품하기로 돼 있던 그 배터리 그 부분이 약 7조 원가량이 그 해지가 됐습니다. 이제 포드사에서 이제 그 차량 생산 중단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해지가 되면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8% 정도 빠지고 8.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들이 그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일단 계약 해지가 된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볼 때는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벤츠사에 이제 그 좀 납품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공급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크게 뭐 긴 시간 동안 영향은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에코프로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고 잘 갔는데 그 에코프로모티는 좀 못 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에는 그 세 종목 중에서 제일 꽁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님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승부를 걸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에코프로모티 이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쪽으로 과감하게 옮겨 탈 것인지 요걸 조금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같은 값이라면은 한번 그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45,000원부터 지난 10월 달에 45,000원부터 해가지고 7만 원까지 움직였는데 약 한 25,000원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대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움직였냐면은 약 한 120% 이상 정도 움직였거든요. 그 12월 달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만 원대에서 거의 한 19만 원까지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보다는 이들 종목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세 자체도 지금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는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 BM 같은 경우는 6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약하다 보니까 61선을 이탈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수급 구조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곰곰하게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에 승부를 걸고 싶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은 차라리 그 금액을 이번 조정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쪽으로 들어가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 에코프로 머티에 있는 자금을 그쪽으로 조금씩 옮겨 타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그 길게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산발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산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올 때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라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에코프로 머티에 승부를 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잘 가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쪽 그러니까 1등은 에코프로니까요. 이쪽으로 그 매수를 하시고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돈을 그쪽으로 매수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에코프로머티에 있는 자금을 그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보다는 같은 그룹주의 종목들이 있죠.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나은 판단이 될 것 같다는 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투차전지 올라가자라고 제리님 남겨주셨고요. 자작나무님이 지수도 팔았고 내 계좌도 팔았지만 랭킹쇼 시청하는 시간만큼은 맘 편하고 재밌게 보고 있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진짜 사실 대부분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상승할 걸 보고 있는데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이번 주에 그러면 그렇죠? 누가 덜 빠지느냐의 위안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흐름이죠. 그래서 기운이 좀 많이 빠져주셨을 텐데 앞으로 그래도 올라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는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해 보시죠. 네, 자작나무님, 전문가님 진단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머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오나의 여리님도 이관욱 전문가님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이제 부산맘님께서는 LG 엔솔 44 이게 뭐죠? 44. 44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설마 죽을 사자는 아니겠죠? 네. 이제 사라. 매수하라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44. 바이에라. 네. 이렇게 저는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님이 두 분이 산타예요. 이렇게 아이고.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매드캣님께서 네. 마인드가 정말 특별하시네요. 오호. 빠져야 더 오른다. 이 명언을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때 애써야지 또 올라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견뎌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별빛님, 오늘의 종목들이 대부분 힘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리보 균이님 오셨는데요. 산타 생각했다가 저승사자를 만났대요. 자, 그렇지만 이 저승사자가 뭐 맨날 있겠습니까? 금방 물러날 겁니다. 네. 저승사자가 대신에 오히려 천사를 끌고 바통 터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을 한번 기다려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G2G 바이오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너무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만 벌써 두 번째 같은 종목을 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을 더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미세함님이 네. 엔젯 신청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으로 최근에 네, 분석했던 것 그렇습니다. 매수가가 7,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재 수익 중이시긴 한데요.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는 건지. 전문가님, 엔젯은 언제쯤 매도하면 괜찮을까요? 네, 엔젯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님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이쪽 회사가 자체 EHD 기술과 유리기판 미세 결함 감지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 유리기판 수요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슈가 뜨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적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면은 실적은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해입니다. 24년도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매출액이 62억 정도 나왔거든요. 매출액이 62억으로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5억. 그러니까 208% 적자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5억, 마이너스 35억입니다. 적자 전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25년도 실적이 이제 조금 기대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 수급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종목분들이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막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엔젯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수급이 붙은 상태죠. 일단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딱 이제 여기까지 지금 현재 딱 흐름을 보시면은 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얼마냐면은 8,470원인데요. 그러니까 8,500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만 원까지는요. 만 원, 뭐 조금 높게 본다라면은 한 11,000원까지 여기까지는 다 매물대예요. 매물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이 가격대 매물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이 조금 감소되면서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앞고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예요. 8,500원 돌파를. 다만 8,500원 돌파를 확인을 하지만 8,500원을 돌파를 해도 그 이후에는 물량이 빠지고 그다음에 8,500원을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물량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팍 올라오잖아요. 이게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매집해가지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시세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매수는 잘 하셨으니까 수익을 잘 챙기시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500원을 돌파를 해도 수익을 챙기시고 돌파 못해도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입니다. 자, 엔제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부각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좀 많이 올라봤죠? 조금씩 챙겨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8,500원 구간 꼭 기억해 보시죠. 그러면 유튜브 댓글창 살펴보겠습니다. 자, 슈팅스타님 오셨는데요. 네. 아니, 오늘도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슈팅스타님과 또 후리지아님, 화이팅 네. 가자님 이렇게 계속해서 또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슈팅님이 후리지아님 자꾸 찾으니까 네. 후리지아님이요. 왜 자꾸 찾노 슈팅아 하면서 약간 역정을 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애정이 약간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또 슈팅스타님이 창우 네. 앵커를 공격을 하고 계세요. 왜요? 창행 좋게 쓰다. 대통령님이 창행 머리털 챙겨주신. 우리 대통령 화이팅! 아니 근데 그런 챙겨주는 거 말고요. 네. 진짜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그거는 이제 바이오로 한번 그쵸. 기업에. 아니, 비만 치료제는 진짜 치료제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네. 아니 왜 탈모 치료제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거 있긴 하지만 어허. 속 시원한 해법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피디님 뭐라고요? 신의 영역이라고요? 포기하란 얘기인가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머리털을 살려보겠어요. 그래요. 너무나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저 지금 그럼요. 약간 뜨거워졌어요. 아, 저는 진짜로 실제로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뭐 빠짐이 일어나고 이러면 향후 2, 3년 안에 제가 휴가를 길게 쓴다면 분명히 그 머리 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데 알아주시면 굉장히 많이 돼요. 하더라고요. 정말 그럼요. 네, 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는 거지. 아니 사실 보통 웬만한 남자분들이요 30대 들어서면 약을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저는 다행히도 빠지진 않아서 약을 아직까지는 안 먹고 있는데 원래 태생이 머리숱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갑자기 흥분이 확 올라오네요. 만간지님이 살짝 네. 없으신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아니 이게 여러분 네. 원래 없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이 공포감이 저는 10대 때부터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강현미님도 요새 좋은 네. 치료제 많아요. 미리 드세요. 남겨주셨고 또 매드캣님이 뿌리는 거 먹는 거 다 개발 중이라던데 맞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사실 약물이 다 있긴 합니다만 네. 그 부작용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좀 미뤄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룰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슬슬 들더라고요. 슈팅스타님이 어릴 때 간호절에 창포로 학교에서 머리 감았는데 무슨 이런. 말씀? 오호. 간호절에 창포 이게 언제적 얘기죠? 그러게요. 그래요. 자 메드캐님 밤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영님이 얼른 결혼하시면 돼요. 이제 결혼하면 더 빠지지 않을까요? 다음 종목 뭐예요? 뭐가 할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건행님의 종목입니다. 네. 뉴로메카 그렇죠. 로봇은 머리가 안 빠지잖아요. 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뉴로메카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10%입니다. 중장기로 로봇을 보유하려고 하시는데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로봇주들이 요 며칠 들어서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좀 많이 주저앉는 모습이죠. 뉴로메카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뉴로메카도 살펴주시죠. 네, 뉴로메카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또, 머리 숱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방송 나오기 다시 이제 방송 나오면서 머리숱이 참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약을 먹고 빈 곳을 조금 많이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모공만 살아있으면은 머리숱은 나니까 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뉴로메카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 로봇 관련주인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약 바이오주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 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은 코스닥 종목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단기에 조정폭 자체가 크다 보니까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매출액이 한 83%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8%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단기 순이익은 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 흐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일 핫한 종목이 로보티스라든지 그다음에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클로봇은 오늘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지금 고점에서 물량이 안 나와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매도 물량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간 자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한번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11월 달 고점이 얼마냐면 34,600원입니다. 지난 11월 고점이 34,600원인데요. 요 지점을 요번에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돌파를 했다가 어쩌습니까? 12월 15일 날 돌파를 했다가 16일 날 바로 이탈했잖아요. 이러면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집니다. 밀릴 때 많이 밀려버려요. 요런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이런 거는 접근을 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알았다면은 이걸 접근하겠습니까? 접근 안 하죠. 알았다면은. 절대 접근 안 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오는데 고점에서 지금 이틀 오늘까지 해가지고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이 뉴로메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13만 6,800주죠. 자,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넥스트레이드 빼고요. 넥스트레이드 빼고 13만 6천 주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물론 여기 거래량이 10만 주 이하짜리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예요. 요런 흐름이라면은 거래량이 조만간이죠. 조만간 거래량이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매도할 사람은 이게 세력들이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매도할 사람은 매도하고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저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로메카는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28,500원요. 28,500원부터 해가지고 한 28,000원 이 정도 선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그다음부터 다시 반등 시도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단가가 좀 높습니다. 35,000원 같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28,000에서 28,500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저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때 추가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35,000원을 향해서 보유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이 시장이 죽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뉴로메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행님께서 이 종목을 2년 동안 보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아무쪼록 이 내용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권행님이 이렇게 진단하는 사이에도 물타기에서 평단가를 낮춰놓은 거다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뉴로메카 하면 또 저는 치킨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치킨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모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모 얘기가 사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만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비만 치료제처럼 명확하게 딱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약, 이 완벽한 치료제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확실히 탈모 이야기 많네요. 고고식님께서요. 네. 탈모는 호르몬제 먹는 약만이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는 이식 수술이죠. 수술을 하고서도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안 먹으면 심었던 것도 빠진답니다. 아, 정말요? 네, 무조건 먹어야 돼요. 호르몬제는 아이 생기고 난 45 이후에나 먹어야 된다. 수지행님 말씀처럼 결혼 빨리 하시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또 보호신님이 남겨주셨는데 그건 안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읽어봤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이 종착지가 그렇게 될까요? 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거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반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판타지 기사님이 그런데 예. 치료제로 나와야지 미용으로 나오면 엄청 비싸게 나올 듯 이렇게 네. 또 남겨주셨어요. 이게 지금 터키 얘기도 나오고요. 네. 태국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오늘 이렇게 느끼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지러워서 시장 얘기하기도 바쁜데 네. 머리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 이 탈모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치료제가 나올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다음 종목을 또 가볼게요. 네, 탈모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종목 가야죠. 뭐죠? 네, 바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정환님이 올릭스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매수가는 13만 4천 원이고요. 어이구.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높은데요? 네, 올릭스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 임상 지금 진행 중이죠. 상무인권님 잘 아실까요? 혹시 올릭스? 몰라요. 이제부터 알아보고 싶네요. 네, 그렇으면 올릭스는 현재 좀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올릭스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발, 그러니까 그 피부 모발을 그 연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급등이 나온 것도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피부 그 모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라면은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 보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돈을 벌었을 때 뭘 하겠느냐라고 한다라면은 보통 성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강남 쪽에 이제 MZ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MZ 세대들이 피부과를 그렇게 많이 찾는다 그러네요. 물론 탈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피부 탈모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쪽이 개발이 되면은 이 회사는 완전 난리 나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특징을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그 이후에 거래량 한번 보세요. 주가를 한번 레벨업 시킬 때마다 한번 레벨업 시킬 때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지 이전과 같은 거래량은 안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이 과거에 샀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 시세를 주니까
지금 아무도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종목은 세력들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 저기 밑에 있던 밑에서 매수하던 사람들도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길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고점 돌파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고점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이 한 번만 딱 받쳐줬다라면은 쉽게 돌파할 수 있었을 텐데 거래량이 조금 덜 받쳐줬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안 죽었습니다.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은요. 지금 현재 수급만 놓고 봐도 있지 않습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 오늘 연기금은 엄청나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시 사고 있죠. 보험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팔아도 있잖아요. 기관들이 계속 사줍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수급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죠. 지금 연기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언제부터 사고 있습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고 있거든요. 계속 사잖아요. 그죠? 물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 파는데요. 기관들이 계속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균형이 딱 맞죠.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주가 조정은 시장 때문에 시장이 이제 조정 나오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 매도 플러스 외국인 매도. 오늘 보시면 13만 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조정이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간다라면은 다시 직전 고점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13만 4천 원 같으면은 뭐 샀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샀고 아니면 오늘 샀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15만 원, 14만 5천 원, 15만 원 돌파 확인하러 가는 과정을 거치니까 지금 비중 10% 같으면 적절합니다. 지금 이게 뭐 아주 많이 조정을 받았으면 배팅 강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지만 그 아주 높은 아주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 10%면 적절하니까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14만 5천에서 15만 돌파 보면서 그때 매도 체크 한번 하시고 만약에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입니다. 오늘은 다소 구름이 좀 끼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그리고 IT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하나씩 나와 있고요. 건강관리는 맑은 모습이죠.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 한 가지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이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맑은 모습인데요. 목표가 하향이 한 종목, 그리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 3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 이쪽은 좀 버텨주고 있죠. 현대차증권의 분석입니다. 2가지입니다. 에페글라나타이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에페노페그듀타이드, 메시 치료제, 그러니까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렸죠. 종전에 4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통신사 KT입니다. BNK 투자증권의 분석이죠. 경제사의 해킹 이슈 많이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이로 인해서 가입자가 증가합니다. 또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개발 수익으로 인해서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이슈가 될 텐데 자산주로서 부각이 됩니다. 자산 효율화가 부각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종전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의 분위기를 많이 좀 침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증권의 분석입니다. 이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 유럽 전기차 계약 해지로 인해서 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전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 유럽 공장의 가동률 정상화가 지연이 될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는 종전에 5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맞추어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목표 주가가 낮아진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주가도 크게 내려갑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지금 공급 계약 해지 때문에 포드사에 그것 때문에 하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면은 다 안 좋은 뉴스만 뜨거든요. 뭐 저 공급 계약 해지 해가지고 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황이 지금 심각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만 뜨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사하고 그 배터리 계약 해지한 게 뭐냐면은 포드사의 기존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그 모델이 이제 생산 중단이 됐거든요. 생산 중단되면서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된 거지 이 다른 것 때문에 해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쓸 때 이거 보면은 내용이 다르고 다른데 참 너무 안 좋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만약에 한번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악재예요. 만약에 이게 악재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주가 흐름이 지금보다 더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이 물론 거래량이 전일보다는 증가를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악재라면요. 이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외국인 기관들 흐름을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게 악재라면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서 몇십만 주씩 팔아야 되고 기관들도 몇십만 주씩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악재라면요. 2차 전지주들 대부분 다 오늘 하락폭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악재라면은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고 투매가 떨어져야 되고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기자들이 뉴스를 쓸 때 개인들을 갖다가 완전 개인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그런 뉴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주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이제 들어왔던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 관리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게 영향 받는다면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영향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종목의 걱정이 굉장히 많아진 날이죠. 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관욱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좀 가보죠. 네. 자, 권익님께서 한마디 또 해주셨네요. 꼭 2차 전지만 자꾸 나쁘다고 한다고 이러다가 2차 전지 오르면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근데 또 2차 전지에 네. 좋은 소식이 있긴 합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이거는 근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소재주가 오늘 같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밀리는 김에 어차피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 기회로 봐도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사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악재거리가 하나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매드캣님께서는요 아주 자신 있게 저는 호퓨 물 타러 가요 하면서 호수표잼을 더 사신대요. 네. 자, 쇼미더머니님께서는 2차 전지 걱정을 하고 계신 모양이고요. 건행님도 네. 저는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했는데 이종복 전문가께서 미리 나와주셨는데요. 네. 뭐요?
장 일반인요? 수쟁 때문에 웃는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게 못 참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이분을 모셔볼까요?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후반전을 함께 해주실 분을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수지행 때문에 웃는 남자 이종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저는 왜요? 아니 내가 오늘도 이 뚜껑 열려갖고 한마디 했었는데 참 진짜 원래 그 앵커 입장에서는 뭐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오는 기사 읽고 그러는 거는 당연한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고 드디어 내가 이따가 만약에 어떤 종목 진단을 할 때 우린 또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그걸 또 숨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에피소드, 그러니까 모르면 고생하는겨. 그죠? 예, 모르면 고생하는겨. 그거 갖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네. 자, 또 이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네. 이야기를 슬슬 또 해주시네요.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랭킹쇼 함께 해야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그 운만 떼도 네. 오늘의 그 2차 전지의 하락, 아니면 시장의 하락이 왠지 별거 아닐 것 같다는 힌트가 살짝 나온 것 같거든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종목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님이 네. 투차전지 나오셨네요. 누가요? 이종호 전문가님이 나오시니까 네. 이제 그냥 투차전지. 그래요. 이종복 전문가께서 이름이 투차전지로 바뀌셨네요. 네. 자, 근데 2차전지만 저희 봐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봐드리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상관없이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어우, 와.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뭐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봐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들은 역시 여기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2차전지부터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지금 그 리스트를 받아왔는데요. 네. 아니, 와.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다 자, 굵직굵직합니다. 그래요. 하나씩 뭐 볼게요. 일단은요, 김대용님의 삼성 SDI부터 살펴봅니다. 딱 정확히 30만 원에 갖고 계시고요. 비중도 30%입니다. 이분은 삼성 SDI의 3회 진심이신데요. 삼성 SDI 30만 원, 30%. 아쉽게도 오늘 5%가 밀리면서 28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다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전화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뒷번호 6480번님이 LG화학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9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LG화학도 오늘 LG엔솔의 여파를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잠시 기다려보시죠. 자, 그리고 보리차 한자님의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31만 5천 원. 비중도 많으시네요. 35%고요. 이젠 물도 못 타요. 현금 여력이 없으시단 얘기죠. 물 타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내년 초 4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가긴 갈까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가서 그런지 오늘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3% 내려가면서 30만 원 간당간당하고요. 네, 다음 종목은 KS리님이 세비캠 신청해 주셨습니다. 폐배터리죠. 매수가는 4만 509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중단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환님께서는 장비 대장주입니다. PNT죠. 매수 가격은 42,000원이고요. 어이구, 여기도 비중이 많네요. 35%입니다. 오늘 4% 가까이 내려가고 있는데 4만 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PNT까지 해서 2차전지 대표주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 공급 계약 해지 소식, 사실 뭐 지금까지 수주 맺었던 거 많은데 이 해지 소식 나오면서 다 흔들리거든요. 과연 이 2차전지 종목들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오늘보다는 미스터 진단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거, 비아냥거리는 거. 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시장 외국인들 장난질 친다는 얘기도 내가 여기서는 또 내가라고 하잖아요. 이 토마토에 2007년도에 왔나? 한 17년 동안 진짜 매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 자체적으로.
그리고 원래 이 12월 달 장의 특징도 얘기 많이 해줬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30%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전형적인 초보고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30%가 넘는다. 저건 정상이고 그 다음에 한 10%, 15% 내외 정도여야 되는데 욕심이 과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왔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창호 앵커는 아마 알 텐데 드디어 이종복이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했어요. 와우 안 하는 거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는데 모르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계좌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면은 우선 번호표를 뽑으면 기본 1시간 이상 대기를 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시켜서 먼저 번호표를 뽑아 달라고 하고 내가 가서 내 차례 오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일단 시간 단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번호표를 저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번호표를 신체검사 가는 데서 글 쓰다가 그냥 휴지통에 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체검사서 가서 신체검사 받고 글 쓰고 다시 창구로 가야 되는데 아니 내 차라가 거기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신체검사 하는 데 가서 아니 번호표를 버렸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번호표를 다시 뽑으래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다시 뽑았더니 나는 500대인데 750대. 그러니까 120명 정도 대기하고 있을 때 1시간 30분을 기다렸는데 200명이 넘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날 셀 뻔했는데 이거 너무나 불합리해가지고 내가 조금 똑똑한 애한테 전화 걸어서 야 이거 아니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하면은 이거 뭐야 했더니 뭘 다시 뽑아. 거기 갔던 창구에 다시 가면 되지. 그래 이제 다시 가서 저요 이게 원래 내 순서인데요 막 하면서 했어요. 그거 갖고 오면 되는데 왜 번호표를 다시 뽑아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거 저기 가서 신체검사 받고 다시 일리 오세요라고 정확히 알려줬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쨌든 운전면허증 갱신했습니다.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대놓고 내가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을 했으니까 얘기합시다. 2차 전지 밀린다고 비아냥거리는 자들 니들 하나만 얘기하면은 2차 전지가 가장 적게 빠진 겁니다. 최근에 11월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11월 달 기준에 장이 급락했다가 2차 전지가 제일 세게 올라간 거고 제일 세게 올라간 상태에서 가장 늦게 빠져서 조금 더 빠지는 건데 해필이면 거기에 LG에너지에 이상한 기사가 나왔고 지금 주식시장이 밀리는 분위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잖아요. 저들이 안 빠져버리니까 조금 더 빠지는 거지 뭐가 그게 뭘 비아냥거리고 있어. 나중에 1월달이나 2월달 갔을 때 1분기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때 가서는 머리 숙일 거야? 이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장난질 그만 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비중이 많은 거는 짚어줘야 돼요. 자 갈게요 여러분. 삼성 SDI 30% 30만 원이면 이거는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지나간 얘기는 안 할게요. 30만 원 언저리에서 살 때에는 10에서 15%를 샀어야 되는 거예요. 10에서 15%. 비중 많은 건 짚고 넘어가는 거고 어쨌든 내년으로 넘기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갑니다. 만약에 15% 정도로 물어봤으면 나는 더 사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사라고. 참고하시고 LG화학이 정수죠. 그러니까 주식을 저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LG화학도 마찬가지로 39만 원 언저리면 이쪽에서 산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LG화학이 27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을 연말장에 들어가서 사서 그냥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이 종목은 이건 추가 매수 의견이에요. 대신 추가 매수 의견을 줄 때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일 미스터 진단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오늘 밤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여지는 있을 수 있고요.
지난 11월 달 언저리에 보통 우리가 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 대형주가 밀리게 되면은 보통 10% 언저리 정도 밀릴 수 있다. 시장이 급락해버리면 요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상당히 정상적인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도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는 올라갑니다. 정수는 LG화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물렸으면은 얼마에 매수해서 물렸어야 되는 거냐? 35만 원 언저리. 여기서 10%를 사서 물리는 게 이게 정수예요. 이 정수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연말장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종목은 지난 12월 만기일 날 올해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12월 만기일 이후부터 권리락 전까지는 그냥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설렁설렁 가거나 내년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내년도에 돈을 벌 수 있는데 올해 돈을 못 벌고 장이 고점에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12월 달에 지금 주식을 고점에서 많이 산 사람들이 아까 이종복이가 면허 갱신하러 갔을 때 헤맨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 안 하잖아요. 12월 달에는요. 12월 달에는 대형주나 이런 주식들 엔드 고점에 있는 주식을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팔려고 하는데 본인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준 건데 이게 이 종목은 매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매년. 그런데 2022년도 때는 내가 이제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지. 2023년도는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9월 달에 해버린 거예요. 9월 달에. 아마 유창호 앵커도 알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로 약세장 나올 때 지금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대신 연말장에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정권 리스크 때문에 정신없었고요. 하루가 편할 날이 없는 게 우리는. 근데 그 기준은 일정하다는 거지. VOD 보면 나와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31만 5천 원에 35% 사놓고 뭔 죽는 소리야. 운도 되게 좋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주식 중에는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 능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캠 같은 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벌써 종목 진단하는 게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고 설명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 종목이요. 2차 전지가 결단코 많이 빠진 거 아니라는 말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자, 세비캠도 4만 원대면 정수리 중에 최정수리에서 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습관 고치고 저렇게 최정수리에서 사는 사람한테 중기 목표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중기 목표가 의미 없고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NT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죠? 가격은 좋은데 뭐가 문제죠? 비중. 욕심낸 거잖아. 이 종목이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지? 거기에 시장이 조정 주고 2차 전지가 약세가 나와서 밀린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PNT 42,000원이면요. 15%를 샀어야 되고 지금 정도 가격대가 30%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걱정이 좀 많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묶어서 살펴드렸는데요. 진단 내용을 들으니까 걱정이, 위기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댓글창 분위기도 역시 전문가님 말씀이 나오니까 안심이 네. 되네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요번 타이밍에 반도체, 그렇지! 반도체가 와야 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오면 이제 내가 아까 설명한 게 딱 떨어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들어와! 알겠습니다. 네. 자, 들어와 하셨는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묶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너무 궁금했던 종목이 여기 또 섞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묶어봤는데 하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5594님께서 뒷번호로 전화를 주셨거든요.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6만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갖고 계시네요. DBI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선민 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익 IPS인데요. 창호 앵커가 오늘 그렇게 궁금했었던 원익 IPS입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요. 선민 님은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네, 어제 급등했다가 바로 급락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종목이네요. 자, 그리고 유튜브 마녀아들님의 종목도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죠. 매수 가격 2만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2만 원이면 사실 낮은 가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주가가 또 내려갑니다. 17,000원대까지 오늘 또 빠지거든요. 존경하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다음은 윤근정 님이 ENF 테크놀로지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6,4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기, 중기 대응 전략 문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길동님의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매수 가격은 15,680원. 13% 비중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2만 원도 넘겼다가 쭉 빠지고 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추가 매수를 궁금해하시고요. 중기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과연 퀄리타스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가 이번에 들어왔네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는데 슬슬 반도체도 매수 타이밍이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아까 2차 전지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 중에는 또 되게 좋은 주식도 섞여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DBI텍 64,000원 매수도 이게 어제 샀는지 오늘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제나 오늘 정도가 아닐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타이밍이 좀 빠른 겁니다. 대신 요 주식을 보면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이 주식이 오래 올라간 게 적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거고 요게 이제 평상시대로 이종복이가 방송을 하고 그랬을 때는 실시간으로 힌트를 주는데 어쨌든 지금이 12월 18일이니까 이제 일주일만 더 지나면은 이게 확인은 될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고 동부하이텍 손해날 주식은 아니다. 대신 시장에 따라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고요. 이 주식은 7만 원 넘어갈 때 익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익 IPS 매수 문의하신 분은 운 좋으신 분. 이건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는 거 아니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올해 올라간 게 되게 크고 이 주식이 어제 올라간 게 우리는 이걸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주식을 연말에는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 주식이 오늘 밤 CPI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6만 원대 쪽으로 가려고 하긴 하겠지만은 6만 5천 원 넘어가기 쉽지 않고 결국은 5만 원대까지 밀릴 거예요.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이런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덕산테코피아가 2만 원 언저리. 이것도 못 산 건 아닙니다. 이종복이도 눈여겨보는 주식인데 요런 주식이 지금 내가 미스터 진단 가끔 할 때 하는 얘기. 좋은 주식이고 저점에 있는 주식인데 시장 분위기로 그냥 흘러내리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손해날 주식은 아니고 갖고 가면은 2만 원 위로 훌쩍 넘어갈 수 있다. 요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하나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ENF 테크놀로지를 보시면은 6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고점에서 빠진 폭을 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근데 저분 매수가 46,000원이면은 못 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주식이 지금 아까 원익 IP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거예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도 지금 보시면은 올해 올라간 게 크기 때문에 세게 가지는 않을 거지만 손해 나지도 않는다. 아마 연초로 갖고 가다 보면은 5만 원은 가볍게 넘을 거고 5만 5천 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상대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상대적으로 캠트로닉스라는 주식이 보시면은 올해 1월 달을 기준으로 이게 1월 달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1월 달을 기준으로 4만 5천 원대까지 갔다가 앞자리가 2개가 빠져 있죠. 요런 주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ENF 테크놀로지하고 비슷은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흐를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5만 원 넘어갈 수 있다. 요 얘기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요런 게 최근 장에 가장 약한 축에 속하는 쪽이 되거든요.
이 주식도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입니다. 10월 달에 고점이 나오고 2만 원대에서 12,000원까지 빠졌죠. 그죠? 이거는 추가 매수는 되는데 타점 매수 타이밍 잡는 건 늦추시고 지금부터 몇 종목만 더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 유진테크 반도체 올해 되게 많이 올라간 반도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브로드컴의 후광으로 엊그저께까지 신고가 간 리노공업도 7자가 5자로 내려와 있고,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ISC도 12만원 언저리에서 9만원, 에코프로 정도 빠진 거하고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GST서부터 이제 이런 반도체는 3만원에서 2만원, 외지간한 반도체는요, 박살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차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보시면은 원익 IPS가 순간 급락한다고 매수는 나는 아니라고 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위치가 나쁘지는 않으나 추가 매수 여부는 조금 더 기다리고 대신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이미 밑으로 내려와 있는 주식들이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가 의견이고 반도체를 사더라도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했던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반도체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유니셈이나 이런 주식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건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냥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대덕인가요? 당장 매도하라고 했던 주식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게 없고 고점에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오히려 시총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양호하지만 다른 반도체들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대표 섹터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박살난 반도체 제 계좌에도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얀얀님이 남겨주셨네요. 그러네요. 얀다님 오늘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12월 산타를 기다렸는데 사탄이 왔다는 얘기. 네, 전문가님. 갑자기 이종복 몸에 후광이 비치지 않습니까?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 자연과. 네. 이게 왜 그린 거냐면요. 마술이 아니고 해가 이제 넘어가면서 저 햇빛이 요쪽으로 해가 요쪽으로 넘어가서 이 건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랭킹쇼 할 때마다 뒤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에도 그럼 볕들 날이 들어오는 겁니까? 글쎄 그 유도신문에 내가 넘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종복이가 그 의심이 많잖아요. CPI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미스터 진단이 확실한 거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요맘때만 되면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종복이가 외국인들이 선물로 장난질 친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원래 항상 요맘때에는 베이시스가 슈퍼 백오데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베이시스는 여기 보시면은 선물 마이너스 코스피 200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백오데이션이 돼야 되냐면요. 코스피 200이 27일 권리락하는 시점에 보통 1.5% 정도가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선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물이 월등히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선물이 567이잖아요. 베이시스가 저렇게 백오데이션이 크게 나오려면 지금 선물이 550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자들이 선물 갖고 안 내려오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장을 만들어 놔서 이종복이가 장난질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자, 2021년도에는 백오데이션 폭이 마이너스 4.5까지 벌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선물이 400대는 마이너스 4. 그럼 지금 선물이 500대죠. 그럼 마이너스 5 정도로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이시스가. 자, 2020도 보면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6 정도까지 이렇게 베이시스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폭이 크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주가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우리 유창호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저기 한 거는 저 외국인들이 보세요 여러분. 지수가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임에도 이자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다음날 그대로 때려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난 만기 때가 그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여기는 장이 밀려도 되는데 선물을 1조를 사서 지수를 땡기더니 다음날 7천억을 팔면서 지수 땡긴 거 더 많이 밀었죠. 그리고 미국장 주말에 급락한다고 3천억 팔면서 지수 11핏 밀어버렸죠. 어제도 굳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해서 지수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선물을 매수해서 올리더니 오늘 선물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은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 지수가 높아서 종목들이 무서워서 먼저 빠지는 거죠. 대신 오늘 밤 CPI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오늘 뺀 거는 그대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선반영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결론, 유창호 앵커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들을 더 챙겨서 들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전력 설비와 함께 네. 로봇주들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그리님의 종목인데요. 산일전기입니다. 매수 가격은 14만 8천 원. 아이고, 비중은 15%인데 매수 가격이 좀 높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약간 헤맵니다. 매수가가 이런데 지금 현재 가격은요 13만 4천 원대죠. 오늘 또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괜찮을지 추가 매수를 지금 한 건 어떤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쁜이님의 대원전선입니다. 매수가는 3,97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로봇주로 가보겠습니다. 간절한 바램님의 유일 로보틱스거든요. 매수 가격은 76,900원. 비중이 적네요. 4%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전문가님, 대응 방법 부탁합니다. 중장기 가도 괜찮겠죠? 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좀 밀려나고 있죠?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못 먹는 감은 따지도 말자님의 휴림 로봇입니다. 매수가 5,53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오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추상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목표가를 한번 세워보면 좋겠죠. 네, 이렇게 전력과 함께 로봇주 묶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어제도 얘기했고 가끔 자주 얘기하는데 이런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죠? 이런 게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그런 거 할 바에는 2차 전지를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쪽이 흐른다고 비아냥거리니까 우리 입장에선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종목 좋은 주식, 이게 산일전기가 좋은 주식을 높이 산 축에 들어간 거죠. 이 산일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그 위치와 타이밍을 보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방송 실시간으로 보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사실 내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섹터의 주식도 지금은 사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 뜻인 거고, 그러면 그 다른 주식에 가서 물리거나 그쪽을 살 바에는 2차 전지가 안전하니까 2차 전지를 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주도 주고 시장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할 때 날아갈 때는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연말에는 높은 데 있는 거 사면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보자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도로 인사이트를 주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시점은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건 안 먹힙니다. 왜? 장이 밀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습관 고치시고 14만 8천 원이면 이쪽에서 산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산 거잖아요.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산일전기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장이 약하면 추가적으로 12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를 가정하고 분할 매수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야죠 했더니 여기다 질러버리고 막 그러는 게 일반인들이라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모르면 계좌가 고생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 몸으로 때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산일전기 추가 매수는 가격은 괜찮은데 시장 봐가면서 차라리 그냥 1월 달까지 가져가시는 게 이분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하려면 한 번 더 빠졌을 때 지금은 하지 말고, 운 좋으면은 만약에 CPI가 긍정으로 나와버리면은 내일부터도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이 얘기 듣고 막 산단 말이야. 모르면 계좌가 고생해요. 추가 매수 문의는 반대. 갖고 있어도 1월 달 쪽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자, 대원전선 볼게요. 자, 대원전선 3,970원이면은 어제 샀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요것도 단기간에 올라간 거 샀죠. 지금부터 여기서 사야 되는 거라고요. 주식을 살 때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 듣고 막 사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가벼운 주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진단을 하거나 할 때 10,000원 이하짜리는 특별히 내가 사도 된다라고 하지 않는 한 관심에서 제끼는 게 맞아요. 나는 10,000원 이하짜리는 추천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자, 대원전선은 지금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쪽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봇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아니, 이건 전선주지. 지금 전선주는 내년에도 희망이 있는 쪽이라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더 밀리면 추가 매수도 가능. 대신 4,200원대에 가면 익절.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일 로봇.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비중이, 보세요. 76,000원에 산 유일 로봇은 비중이 4%. 그죠? 76,000원에 산 유일 로봇은 이런 게 비중이 30%짜리가 됐어야 되는 거죠. 대신 10만 원을 넘었을 때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등락혼조 나올 수 있습니다. 등락혼조 나올 때, 그죠? 추가 매수 관심, 그리고 갑부이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 일단은 요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휴림 로봇. 휴림 로봇도 보시면은요, 볼게요, 여러분. 5,000원짜리 주식이고 올해 많이 올라갔잖아요. 5,530원이면 적당히, 이분은 오늘 샀나? 오늘 샀거나 이쪽에서 샀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일부를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도가 다시 관심권에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렇게 증거금 100%에 5,000원짜리는 권장하지는 않으니까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6,000원대 위로 올라탈 때 기술적으로 익절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력 설비와 로봇주 몇 가지 좀 챙겨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네, 이렇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전력, 그리고 로봇까지 굵직한 섹터들 챙겨봤습니다. 네. 지금도 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2차가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또 이런 아쉬움에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사탄 랠리인들요. 정말 우름우름 글도 올랐어요. 산타가 와야 되는데 왜 사탄이 자꾸 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님께서 네. 초보자 입장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트 뿅뿅 남겨주셨고요. 자, 그러면 뭐 종목 진단을 더 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군요. 하나 더 가볼 텐데. 네, 전문가님? 타이밍이 늦었는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올해 장 약할 때마다 그리고 변동성 생길 때마다 해줬던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앵커가 자주 바뀌어서 그래요. 앵커가. 주식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아니 지금 지수 요새 지금 한 4, 5일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한 거잖아요. 최고점 언저리에서. 근데 왜 다 죽는 소리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그 약세장 작년 4분기 핵폭탄 터지고, 그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고 하고 막 했던 그거 다 웃으면서 넘긴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하품 나오는 시장이에요. 주식은 심리요, 주식은 기세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어떤 전문가가 그 LG에너지 진단해줬던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목표가 하향을 하거나 이러는 것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참는 거는 어차피 여기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안 먹혀요. 내년에 먹혀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 장은요, 주식을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왠지 알아요?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 지수가 여기서 안 밀려버리면요, 내년도 1분기가 되게 위험한 거고, 이종복이가 올 11월 달에도 얘기해줬는데, 선물 지수가 600 위로 올라타 있으면서 연말장을 가면요, 빠르면 1년,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 금융위기급의 폭락장 온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그거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종받는 게 오히려 위험이 사라지는 거니까 주식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은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다. 주식은 기세, 주식은 심리. 덕담 간만에 했습니다. 예. 네. 근심 걱정 삭제 공격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자고요. 지금 잠깐 네. 흔들리는 거,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네. 길게 보면서 우리 상승으로 강력하게 믿고 가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저희도 이렇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전화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뒷번호 3575번님이 리가캠바이오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7만 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벨님의 녹십자주 13만 4천 원에 10%. 최근에 주가 올라오면서 수익 중입니다. 단기로 매도 시점 어딜까요? 그리고 중장기도 물어보셨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 녹십자도 챙겨보겠고요. 네, 마지막은 전화 주셨습니다. 뒷번호 3178번님이 헬릭스미스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 6,960원을 보유 비중 10%입니다. 네, 전문가님, 바이오 마지막으로 세 종목 봐주세요. 그거죠, 여러분. 대신 요것도 이제 1차적으로는 기술적이에요. 리가캠바이오 17만원. 저런 분을 이종복이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주식을 사는 습관을 길들이시라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약간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거는 10% 비중이 아니고 30%도 가능하다. 대신 이제 지금 지수가 변동성 생기고 시장에 엇박자가 났으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언저리까지 순간적으로 팍 하고 올라가면 여기가 단기 저항,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내년에 다시 2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주식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십자 녹십자. 이거는 올해 11월 달까지 올라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 받아서 치잖아요. 이분 운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이 단기 익절 포인트예요. 이런 거 따라가는 개인들이 있다니까. 이런 거 따라가는 개인들. 이 가격에서 17만 5천 원 언저리가 단기 익절 포인트, 그리고 향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20만 원에서 22만 원이 중장기 목표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는 매수가 아닙니다. 익절 포인트. 그 다음에 헬렉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이거 옛날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주식일 거예요. 이게 아마 바이로메드가 헬렉스미스로 이름 바꿔서 내가 이거 회사가 이름 잘못 바꿨다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주식인데, 6,900원대면 저분 보세요. 2,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간 주식을 저점 매수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물렸던 게 그 가격이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요런 주식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그래서 주가가 추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요런 주식은 기술적 대응을 먼저 하고,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 주가가 추세 패턴을 만들면 나중에는 조금 더 살아날 수도 있는 주식일 수도 있어요. 다만 나는 어쨌든 10,000원 이하짜리, 특히 증거금 100%짜리 주식은 기술적인 진단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는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초보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다만 뭔가가 있는 흐름이니까 본인이 만약에 어떤 저기를 아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기술적 대응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마지막으로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이 종목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보니까 시장의 상황이 네. 그래도 더 내려가진 않습니다.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900선 위로 올려놨고요. 코스피도 4000선 위로 올려놓는군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더 내려가지 않고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까지 힘내시면서 장 마감 튼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